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남영로 선생의 옥루몽입니다. 천상계에 사는 선관이 인간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관은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지만 인간은 짤막한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 대해 아주 조금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된 선관은 마치 꿈을 꾸듯이 잠깐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옥루몽의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환몽구조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꿈에 들어가서 인몽이라고 하죠. 새로운 자아로 살다가 꿈에서 깨면서 강몽이라고 합니다. 다시 현실의 자아로 돌아옵니다. 이런 소설을 가리켜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부르죠. 등장인물은 선관 문창성과 5명의 선녀, 홍란성, 제천선녀, 제방옥녀, 천효성, 그리고 도화성입니다. 문창성과 홍란성 그리고 제천선녀의 비중이 가장 커요. 사건은 백옥루에서 시작됩니다. 백옥루를 고쳐 지은 기념으로 잔치가 열렸죠. 기분이 좋아진 옥황상제는 평소에 시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난 선관 문창성에게 시를 한 수 지어봐 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문창성이 지은 시에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옥황상제는 옆에 있는 태을진군에게 묻습니다. 문창성이 지은 시가 아름답긴 한데 인간 세상과 인연이 있네. 어떻게 할까? 태을진군도 문창성의 마음을 읽고 있었나 봐요. 안 그래도 요즘 문창 얼굴에 인간 세상을 그리는 기색이 역력하니 잠깐 내려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옥황상제는 씩 웃으면서 문창성에게 덫을 놓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려갈게. 백옥루에서 너는 달 구경하면서 술을 깨고 와라. 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 사라지죠. 그때 백옥루 근처를 지나던 홍란성, 제천선녀, 제방옥녀, 천효성, 도화성 이렇게 5선녀가 문창성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백옥루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기 시작하지요. 풍류하면 시가 빠질 수 없겠죠. 마침 제천선녀가 마하연못에서 꺾어온 옥련화가 있었어요. 문창성과 선녀들은 그 옥련화에 시를 쓰고 놀다가 취해서 잠들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도 모른 채로요. 이때 관음보살은 석가세존의 명령을 받고 옥련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하연못에서 한 송이가 없어져서 막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옥루까지 오게 됐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석가세존은 옥련화 꽃잎에 쓰인 문창성의 시를 읽고 불경을 웸니다. 그러자 연꽃에서 글자들이 떠올라 20개의 구슬이 되고요. 수정막대로 상을 탁 하고 치니까 5구슬로 만들어집니다. 관음보살은 석가세존이 만든 5개의 구슬과 옥련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던지죠. 이때 구슬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옥련화는 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연꽃 모양의 산 옥련봉 옆에서 첫 번째 등장인물 문창성이 양창곡이라는 이름의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양창곡의 부모님은 양현과 허씨 부인인데요. 이 둘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다가 아들 양창곡을 얻게 됐습니다. 잘생긴 모습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산골에서 묻히기는 아까운 인재였죠. 부모님은 한사코 반대를 하지만 양창곡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 나라를 구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며 과거를 보러 떠나기로 합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하죠.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서 돈이란 돈은 다 뺏깁니다. 심지어 옷도 빼앗겼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잣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소주의 압강정이라는 정자에서 열리는 시장문대회에 참가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대회는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소주의 자사가 기생 강남홍을 자신의 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개최한 잔치였어요. 심사위원은 기생 강남홍이었고요. 여기서 강남홍이 바로 선녀 홍란성입니다. 그런데 황자사는 시 장문 대회를 열기는 했지만 워낙 실력도 없고 맨날 술이랑 여자만 밝히는데 언제 시를 썼겠어요. 솔직히 수준이 안 돼요. 게다가 아버지인 승상 황희병의 권세를 믿고 좀 제멋대로 구는 구석까지 있었죠. 강남홍은 양창곡의 시를 읽자마자 이건 수준이 다른데?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지기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지기가 뭐냐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자신의 뜻을 찬찬히 이야기합니다. 우선 강남홍은 저 기생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리고 님을 따르겠습니다. 양창곡을 따르겠다고 뜻을 밝히죠. 하지만 당장은 양창곡이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뒤에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강남홍은 한 가지를 더 제안해요. 압강정 연회에 온 손님 중에 항주자사 윤형민이 있었는데요. 윤자사는 황자사와는 달라요.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남홍은 윤자사의 딸 윤소절을 양창곡에게 부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강남홍은 기생이니까 부인이 아닌 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부인이 될 만한 여인을 추천한 거예요. 강남홍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윤소전은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고 몸가짐이 바른 여인이었어요. 강남홍은 양창곡이 떠나자마자 곧장 기생일을 그만두고요. 윤소저의 시녀가 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아주 잘 맞아서 친한 친구가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자사는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강남홍을 차지하기 위해 뱃놀이까지 준비하지요. 위기가 닥쳤다는 걸 느낀 강남홍은 일단 양공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때 황자사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물 위에 배를 띄우고 비단으로 된 장막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강남홍에게는요, 이 일이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강남홍은 창기가 아니에요. 글도 뛰어나고 음악도 잘해서 연회에 흥을 돋우는 기생이었죠. 지조와 절개도 높았고요. 강남홍은 결국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홍랑의 몸종 연옥이는 슬픔에 휩싸이죠. 그리고 남자 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창두가 어서 강남홍의 편지를 양공자에게 전하기를 기다립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황자사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고생한 일과 이제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 이별의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강가에서 두 구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강남홍의 시신이라고 단정짓죠. 윤소저 역시 강남홍이 죽은 줄로만 알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사실 윤소저는 강남홍의 성격을 되게 잘 알았어요.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강남홍이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거다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미리 손을 썼어요. 손삼랑을 보냈죠. 여기서 손삼랑이 누구냐면요. 아주 수영을 잘해서 물속 야차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윤소저는 분명히 손삼랑이 강남홍을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물론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손삼랑은 가라앉은 강남홍을 업고 빠르게 물속을 헤엄쳐서 황자사의 배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던 두 어부를 만나서 목숨을 구하게 됐죠. 그러면 두 구의 시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착한 마음으로 구해줬다가 나중에 강남홍이 유명한 기생이라는 걸 듣고 나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협박을 하다가 손삼랑과 강남홍이 힘을 합쳐서 무찌른 거예요. 강남홍과 손삼랑은 그렇게 수만 리를 지나서 남방 나타의 옆에 탈탈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향기가 나는 시냇물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두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조력자 백운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도사는 한눈에 두 사람이 명나라 사람인 줄 알아보더니 살 곳도 마련해주고 온갖 도술과 병술까지 다 알려줍니다. 한편 편지를 읽은 양공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크게 슬퍼하지만 그래도 양공자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양공자는 최선을 다해서 과거를 치르고 당당히 급제해서 한림학사를 지내게 됩니다. 양창곡은 강남홍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유언을 생각해서 윤상서의 딸 윤소저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이때 윤상서는 항주자사에서 병부상서로 벼슬이 높아지면서 상서라는 관직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다더니 황자사의 아버지 황강로가 문제를 일으켜요. 황강로는 자신의 딸 황소절을 양한림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양한림이 되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양한림은 예의 바르게 황강로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윤서저와 혼례식을 올리죠. 심술이 났어요, 우리 황강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으로 양할림이 자신을 능욕했다면서 황제에게 일러바칩니다. 어쩜 아들이랑 똑같이 유치한 일을 벌이는지. 결국 양할림은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강주로 유배를 갑니다. 글쎄요, 유배를 가도 양천국과 같은 귀인에게는 또 귀인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거기엔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주 심양정이라는 정자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벽성선. 천상계에서는 제천선녀라 불렸던 존재지요. 벽성선은 부모님을 잃고 청루집에 몸을 의탁한 신세였는데요. 여기서 청루집은 기생집입니다. 그녀는 강남홍처럼 지조와 절개가 높아서 아주 유명했죠. 선랑은 특히 옥퉁소를 굉장히 잘 불었는데요. 이 옥퉁소가 보통 옥퉁소가 아니었어요. 운문광학 연주법으로 이 옥퉁소를 불면 신비한 기운으로 군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죠. 양할림은 벽성선의 재능과 미모에 반해서 유배가 끝나면 벽성선을 첩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디어 5달 만에 귀향을 마친 양창국은 사람을 보내서 벽성선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요. 병부시랑으로 임명받아서 나란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강로의 딸 황소저와의 결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양시랑은 황소저가 간교한 여인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황제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황소저를 아내로 맞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황제가 미울 만도 한데 나라에 대한 양창국의 충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스스로 남만의 장수 머리를 베어오겠다며 나섰죠. 양원수는 대원수가 되어 남만에 맞서게 됩니다. 그는 뇌천풍이라는 든든한 신하와 익주에서 만난 마달, 동초를 함께 데리고 가죠. 이 시기에 벽성선은 강주에서 출발해서 양창국의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벽성선은 지나가는 양창국의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벽성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터로 나가면요. 적어도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혼자서 양창국의 집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벽성선은 윤부인이나 황부인과는 사정이 달라요. 자기를 지켜줄 가족도 가문의 위세도 없었던 기생신분이었으니 기댈 곳이라고는 남편 양창국뿐인데 그가 없으면 집에서 어떻게 적응해요? 아주 난처하죠. 과연 벽성선은 양창국 없는 양창국의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벽성선은 자신의 걱정을 잠깐 뒤로 하고 양원수를 만나서 옥퉁소를 건넵니다. 그 옥퉁소 어떤 옥퉁소였죠? 이 옥퉁소를 쓰면 군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죠. 이것이 나중에 양원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양원수에 대항하는 남만의 왕은 고집스러운 나탁입니다. 나탁은 5번의 전투를 치르고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부하 장수를 내세워서 명나라 군대와 싸웠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만은 이때 백운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백운도사 누구였더라? 그렇죠. 강남은과 손삼랑의 조력자였죠. 백운도사가 보낸 2명의 장수는 남장 여자 홍은탈과 손야차입니다. 남만왕의 진지에 도착한 홍은탈은 마음이 어수선해서 백운도사에게 받은 선물을 꺼냅니다. 그게 뭐냐고요? 옥퉁소예요. 옥퉁소? 맞아요. 양원수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짝을 이루는 옥퉁소죠. 홍은탈이 한밤중에 퉁소를 이렇게 삐 하고 부니까 명나라 군대들이 갑자기 슬픈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다들 사기를 읽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처자식 보고 싶다. 하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죠. 이 기운을 알아차린 양원수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옥퉁소를 꺼내서 붑니다. 그리고 겨우 군대의 사기를 다시 되돌려 놓죠. 하지만 자신의 것과 같은 옥퉁소가 적군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양창국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홍장군과 양원수는 서로 창과 칼을 들고 실력을 겨룹니다. 홍장군은 가까이 다가온 양원수를 보자마자 양창국임을 알아채고요.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양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홍장군은 슬며시 나탁의 눈을 피해서 양원수를 만나러 갑니다. 명나라 군대의 진지로요. 이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양창국은 엄청 기뻐하면서 강남홍에게 사마 대장군의 지위를 내립니다. 이제 홍은탈은 홍사마로 불리면서 명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탁은 추경왕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그는 훌륭한 인품과 무술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추경왕의 딸 일지련 역시 쌍검을 노련하게 쓸 줄 알았는데요. 일지련 누굴까요? 천상계에서 도화성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일지련은 홍사마와 양원수의 훌륭한 인품에 반해서 바로 아버지 추경왕을 설득합니다. 명군에 항복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양원수의 첩이 되지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나탁은 결국 명나라 군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깐 양원수의 집으로 돌아와 볼까요? 황부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 간교하고 교만합니다. 양창국이 남만을 정벌하러 떠난 사이에 벽성선을 어찌나 괴롭히는지 눈뜨고는 봐주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양원수의 집에 들어왔으니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예쁘고 잘나야 속이 시원한 성격인데 벽성선이 너무 예쁘니까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황부인과 그녀의 어머니인 위부인은 벽성선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수를 씁니다. 독약 자작극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요. 자객을 고용해서 벽성선을 죽이려 하기도 합니다. 모함하는 말을 꾸며서 집에서 내쫓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의탁할 곳이 없는 벽성선이 산화암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흉악한 남자를 보내서 그녀를 겁탈하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벽성선은 정신없이 도망하던 중에 다행히 양원수의 부하 마다를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천운이었어요. 저 이거 읽을 때 막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아니었으면 정말 마달이 아니었으면 정절도 목숨도 모두 잃을 뻔했다니까요. 황제는 황부인의 모든 간교한 꾀를 파악하고 위부인과 황부인을 모두 귀양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황소전은 깊이 뉘우치게 됐지요. 전쟁에서 이긴 양창국은 연왕의 자귀를 받고요. 홍사마는 나성후의 자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중에 흉노가 쳐들어오면서 또다시 나라가 어려워지지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양창국과 홍사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창국과 부인들은 천소를 누리며 행복하게 세상을 누립니다. 구운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구운몽이랑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옥루몽에서는 주인공이 인간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부분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간에 등장인물들의 꿈에 보살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는 해요. 보살이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한고? 하고 물으면서 나중에 등장인물들이 옥황상제 곁으로 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죠. 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영로 선생의 옥루몽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